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2월 4일 일요일입니다. 문재인의 강성 지지자, 소위 문바들은 2018년, 2019년 그 당시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실업자 수는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임금 상승률은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한 분기에 무려 1조 5천억을 넘어서고 사상 최악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은 87만 명이나 증가해서 전체 근로자 36%를 차지했고 그 반면에 정규직은 35만 명이나 감소해버렸습니다. 부동산 대책 25번이나 실시했지만 집값은 무려 92.6%나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8년, 2019년에 나타났던 악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실세들이 해먹은 권력형 부패 비리 사건은 무려 17조가 넘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450조를 돌파해서 빚더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선 그 당시 문재인의 지지율만은 57%로 초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었고 민주당은 드디어 180석을 차지해서 입법 독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통계 조작과 부정선거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종편에서 최병묵 평론가는 우파 패널로서 뛰어난 논평을 해온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평론만은 매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최근 거 한 20개 정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론을 알기라는 게 대단히 힘들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여론을 일부 유튜버들 보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건 곤란한 거죠. 적어도 여론조사의 신뢰도라는 것이 늘 논란이 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만큼 믿을 만한 그런 여론 측정 수단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과학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 중에 틀리는 건 물론 많죠. 그러나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대개 이 지역구별 여론조사는 표본수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20개 조사를 봤다고 그랬죠. 그럼 표본수만 따져도 10,000개가 넘는 겁니다. 10,000개가 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10,000개가 넘는 거죠. 그러면 1,000개 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한 정도로 우리가 신뢰를 줄 만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장 최근 거 한번 보시죠. 제가 정당 지지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절대 열세다 하는 걸 제가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인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라는 데가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국민의힘이 27%, 민주당이 43%입니다. 무려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바로 똑같은 회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마포를 조사했더니 여기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41입니다. 11%포인트 차이. 자, 그 다음에 에버리 리서치라는 데가 또 조사를 했더군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현역인 성남 중원을 조사했더니 여기는 민주당이 56.8, 국민의힘은 26.2에 불과합니다. 2배가 넘습니다, 민주당이.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북 리서치라는 곳에서 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현역 의원인 군포시를 조사했는데 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29.9, 민주당이 52.6. 그럼 서울 조사한 건 없냐? 그래 봤더니 미디어 리서치라는 곳에서 서울 서대문 갑 여기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35.0,
민주당이 37.3. 그래도 그나마 근접해 있습니다. KSOI라는 데가 조사한 걸 보니까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현역이죠. 인천 서구을 이 지역에 국민의힘이 24.9, 민주당은 48.0입니다. PNR이라고 하는 포천 가평, 여기는 국민의힘의 최춘식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여기는 앞섰습니다. 44.4. 그 다음에 민주당이 38.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을 보면 이 여론조사 20개 중에 국민의힘이 조사한 20개 중에 국민의힘이 높게 나온 곳은 포천 가평 한 군데밖에 없다. 포천 가평은 그 RN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고 두 군데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 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에서 앞섰습니다. 이 조사한 20개 지역구 조사 중에서 한 개만 국민의힘이 앞서고 5개는 엇비슷한데 약간 미세한 차이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 나머지 14개 지역구를 들여다보면 거의 10%포인트에서 아니면 민주당이 거의 더블 20%포인트까지 앞서고 있는 곳이 14개 지역구다. 그는 평소 이준석을 포용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없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소 불편한 의견들이었지만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존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론조사를 맹신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물론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표본 추출과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그 사실은 과학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절대적으로 과학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무조건 신뢰하라는 이러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공동체의 오류를 감시해야 하고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론조사가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오류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에는 항상 반론을 허용해야 하고 반증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500명의 표본을 사용해서 20번을 조사했다고 해서 표본 수가 10,000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학적 기본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여론조사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500명의 표본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다르거나 장소가 다르거나 하면 그 여론조사의 표본 수는 50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표본 수가 10,000개라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허구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국힘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주장은 표본수를 왜곡한 과장한 결과로 혼동적 접근 방식입니다. 세 번째, KSOI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의 여론조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KSOI가 어떤 곳인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24.9, 민주당 48.0%, 민주당이 23.1%포인트나 앞서고 있다는 KSOI 여론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KSOI는 김어준의 여론조사 전담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KSOI 소장은 김어준, 주진우 방송의 단골 패널로 활동했고 민주당의 상당히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KSOI의 부소장 역시 민주당 민주연구원 출신 최병천 씨입니다. 이들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하게 해온 업체입니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는 정치적으로 지독하게 편향된 업체입니다. 적어도 보수파 패널이라고 하면 이런 것쯤은 걸려야 할 업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KSOI에 1억 7천만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현재 80개가 넘는 여론조사 업체들 중에서 극좌파 성향이 운영하는 업체는 평론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표본을 조작하거나 전화번호를 조작해서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관가해서 안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 없이 단순히 과학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들입니다. 공동체의 오류, 불공평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극으로 몰아가는 의도는 반드시 멈춰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과학이 되려면 언제나 반론과 검증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갤럽의 여론조작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특히 표본수 조작과 전화번호 관리 조직이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4.15 부정선거 당시 문재인의 지지율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지 정당별 표본수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434명, 46.2%, 국민의힘 지지자가 198명, 21.1%, 무당층이 193명, 20.5%, 기타 115명,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혹을 받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본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표본수보다 무려 236명이나 더 많이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무려 2.2배나 더 많이 설문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명백히 엄청난 표본수의 조작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극우입니까? 따라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2.2배나 부풀렸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투명해야 합니다. 이들을 감시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 시민들의 사명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방법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부정선거 논란이 증폭된 결과 경계심과 부담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표본 조작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전화번호 세팅값을 조작해서 이미 수차례 실험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단계 진화된 여론조사 조작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은 대장동, 성남FC, 경기도 법카, 백현동,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수많은 사건들로 소위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2판 4판입니다.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재명은 수단과 방법을 따질 경황이 없습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 어떤 극단적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무서운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2020년 4.15 부정선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영상에 후원해 주신 부정선거 타도님, 한순실님, 박창욱님, 피오리라님, 오세기님, 자성찰님, 김영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소정히 사용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